김윤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자, 바둑에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수익기에 있다고 합니다. 하수는 바둑이 둘 차례가 됐을 때 바로 두지만요. 또 고수들은 몇 수를 내다보면서 바둑을 둔다고 하는데요. 자, 한 치 앞을 내다보기도 힘든 주식시장.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미래의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자,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부에서는요.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흐름부터 짚어보고 갈게요. 먼저 코스피 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91포인트 상승한 1721선에서 비교적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0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과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보다 4포인트 오른 1723으로 장을 출발했고요. 장 초반에는 1725포인트 선까지 오르면서 장중 0고점이었던 1723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매도로 돌아선 모습이고 또 프로그램 쪽에서도 오늘은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순매도세가 나옴에 따라서 지수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하락 반전했습니다. 어제보다 2포인트 내린 51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521로 장을 출발했지만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모두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거침없는 매수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16거래일 연속 순매수인데요. 현재 오전장임에도 불구하고 2,200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한 6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투신을 중심으로 84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1,700계약 이상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역시 1,000계약 이상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 때문에 2,000억 원 이상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기관 쪽의 매물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154억 원, 외국인이 31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161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형주와 소형주가 비교적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도 강세죠. 1% 이상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철강, 금속 업종과 기계 업종에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험 업종이 1% 조정을 받고 있고요. 유통업종 그리고 의약품, 통신업종 모두 오늘은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숍님, 네. 코스피가 1720선은 지켜주는 움직임이 계속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시장 상황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미리서부터 쭉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요. 그 기간 조정을 3월 달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마무리됐고 이제 서질을 돌파를 하고 넘어가는 흐름으로 4월부터는 전개가 되는데요. 이 배경에는 우리 외국인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아니냐라고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실적의 호조라는 부분이 자리 잡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지금 미국에도 보시면 ISM이요, 공급자 관리협회요, 여기 부분의 어떤 제조업 지수가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유로존도, 영국도, 중국도 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물론 안 좋았다가 좋아지니까 그렇겠지만 수출 증가율이 123%고요, 자동차 부품이 100%가 넘고요, 자동차가 60%가 넘습니다. 자, 이런 배경이 실적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매수는 결코 그냥 일회성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앞에서 중심주 중심으로 차별화 장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 전기, SDI 등이 앞에서 끌고요. 개인들은요, 전고점이 1723 넘기가 어렵다 판단해서 종목별로는 좀 팔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기관은 여전히 그냥 환매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넓게 보시고요. 잔파도거든요. 잔파도 부분은 탄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신다면 방향성은 상향으로 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장 이슈, 가장 큰 이슈는 전 고점을 뚫고 종가가 나오느냐일 텐데요. 1723포인트를 뚫고 종가가 나온다면 다음 주 랠리를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까지는 이제 4월 17일 정도요. 브라질 금리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4월 20일부터 그리스의 어떤 그 채권들이 이제 한꺼번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시장이 전고점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을 잡을 거다라고 보는데 오늘 당장은 일단 기금의 매수, 외국인의 매수 좋은데요. 외국인의 선물 쪽의 흐름이 조금 안 좋아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자체는 오후장 가서 개선이 좀 되고요. 무엇보다 개별 종목으로 개인들 매도가 많았었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주로라도 자극을 받아서 어떤 활로를 뚫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오전은 안 좋고 오후는 좋고 이런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하고요. 당장은 만약에 오늘 전고점을 못 뚫는다 해도요. 내일이나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다음 주에는 뚫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고점을 뚫은 이후에 우리들은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예. 현재는 이제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관심을 두실 게 1순위가 삼성전자가 아니겠습니까? 예, 삼성전자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얼마나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 정도에는 이제 상황을 보시면은 100만 원은 달성하러 간다라고 보시는 게 옳겠죠.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일단 주봉으로 간단하게 한번 찍어 보시면은 까마득하게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회복에다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IT 쪽이라든가 수출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할 때 또 외국인이 주포라는 걸 우리가 감안할 때 마땅히 살만한 종목이 삼성전자밖에 없고요.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 주로 신고가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외국인을 유혹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들의 힘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를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은 삼성전자는 10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종합지수를 1800 정도까지 끌어올리지 않겠나라고 보여주는 패턴이라 지금부터 들어가도 되겠느냐라고 한다면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거보다 좀 뒤처진 쪽이요. 아까 말한 대로 차 부품 쪽으로는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것도 지금 뒤쳐져 있고요. 또 신세계 같은 것도 매수 쪽에 뒤쳐져 있습니다. 또 삼성 SDI도 좀 뒤쳐 있는 편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셔서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셔도 상당히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충분히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인데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글로비스 그리고 신세계도 관심 갖고 지켜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 밖에 어떤 업종들에 또 관심을 집중해 보면 좋을지 건설업종은 좀 어떤가요? 예, 건설업종도 상당히 이제 조정을 잘 받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나오는 이야기 자체가 지금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건에 집중돼서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거든요. 중동 쪽에서 이제 빅 프로젝트의 수주 소식이 낭보가 계속 날아오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PF 문제라든가 건설주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이 성원건설 때문에 약간 일어났는데요. 자세히 뜯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A급 대형 건설사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해외 수주를 통해서 벌어놓은 돈 가지고도 만약에 PF가 터지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나갈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자 압축을 하셔가지고요. A급 대형 건설사로만 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세 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그리고 GS건설 여기까지만 국한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차트를 잠깐만 한 개만 보여드리면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연합하고요 해가지고 수주가 또 한 건 유력시 된다고 또 발표가 돼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윗부분에서요 모자 캡 형태로 그런 뉴스로 이제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최근에 건설주에 대한 건 막연한 미움이 있어서 같이 내려가면서 적절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패턴을 보면 어린 왕자 책에 보시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얘기 나옵니다만 그런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모자의 한쪽 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서부터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14만 원까지는 안락한 수익이 나오실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 13만 원을 넘어서 조금 더 달려서 15만 원까지 수익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돼서요.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대형 건설주 중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쪽으로 매수를 좀 유입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아시아 시장 상황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잠깐 봤는데 주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 일찍 오름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아시아 주요 증시는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유럽과 미국 제조업 지표 개선을 배경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증시의 호재로 방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증시는 미국의 지표 호재에다가 엔화 약세에 힘입어서 18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견조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 오전장을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주가지수 선물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강보 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대만 증시 역시 기술주와 금융주들의 선전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과 일본의 제조업 지표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일본 증시, 중국 증시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 이제 그 오전장 마감 상황부터 좀 전해 들어볼까요?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45% 상승한 11,294.44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가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발표했었던 단칸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칸 지수가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추가 완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의 계속적인 경기 회복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적인 디플레이션 악재 그리고 재정 부도에 따른 확률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우려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지금 디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저금리 기준은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언급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계속적인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 그리고 전 세계의 글로벌 경제가 계속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일본 경제도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강 후약의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왔던 만큼 시장에서의 피로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11,300선을 돌파하기보다는 11,300선에서 눌림목을 받고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지난 3월 미국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24%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도 전했는데 오늘 수출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도 살펴볼게요. 역시 소폭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예, 지금 중국 본토 지수는 0.01% 하락한 3,146.9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지금 다시금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보여주면서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을 이끌어 나갈지 여부 시장에서 관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토지수 3,150선에서 눌림목을 받는 모습 보이면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의 기조의 움직임에 따른 시장에서 부담감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 본토에서 인민은행에서의 금융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10년도 3월 31일 날 인민은행 회의가 있었는데요. 인민은행 회의에서 지금 계속적인 금융 정책의 완화 기조는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2분기 금융 정책에 대한 미세 조정이 예상된다는 언급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 또한 계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금융 정책을 바꿀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3분기에는 위안화 절상까지 할 수도 있다는 언급 또한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언제 나올지 여부에 따른 관망세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토지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3,150선을 돌파하기보다는 3,150선에서의 눌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조금은 주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다시 이제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겠는데요. 샵 5588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신 문자 번호는 4984님 휴대폰 뒷번호인데요.
평산을 들고 계신데 갑자기 주가가 왜 계속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요? 평산을 문의를 하셨습니다. 평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예. 평산은 풍력 관련주로 알고 계시고요. 대다수의 풍력 관련주가 그렇겠지만 단조 부품 때문에 풍력 관련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재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예. 왜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느냐면요. 작년에 이제 영업 손실이 많이 나가지고요.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870억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분법 손실도 있고요. 중국에서도 또 그런 규제다고. 아무래도 근본적인 이유는요. 풍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이게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발전 방법이기 때문에 정대체 에너지가 없을 경우에 선택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풍력의 발전 방향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이게 소규모의 개인 발전 형태로 많이 이제 나갈 거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너무 앞에서 붐업이 됐던 것이 이제 차익을 철저하게 맞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이 어닝 시즌인데 실적이 그렇게 안 좋다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해법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동사는 먼저 기본적으로 회사 괜찮냐 보시면 유보율이 한 1,3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한 2,000 몇백에서 1,300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부채 비율은 197이니까 결코 낮지 않은 상황이라 약간의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들고요. 동사를 밑에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는요. 조선업이라든가 오리엔탈 전공이라든가 조선 기자재 업종의 이제 바닥권의 이탈이 슬슬 일어나는데요. 이런 부분이 동사를 바닥권에서 끌어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매수하신 가격이 매수는 가격을 안 주셨네요. 그렇군요. 당황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네. 만약에 밑에서 사신 케이스라면요. 당분간은 손절을 하시고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손절할 수 없는 정도의 가격대라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된 거야. 회사야 뭐 망하지 않는 회사니까요.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올라올 수 있는 패턴으로 차트를 보시면 현재 상태를 보시면 12,000원 정도까지 저점을 확보하면서 아래다 하단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올라가야 될 것 같으니까 한두 달 정도는 시간이 있어야 반등하게 될 거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걱정이 되셔서 문자로 종목명만 보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매수가 그리고 비중이 얼마나 되시는지까지도 보내주시면 좀 더 자세한 진단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인천 매출이라는 닉네임 가진 분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서원 인텍을 사셨고요. 5,370원에 100%나 갖고 계시다고요. 네. 네, 서원인텍은 이제 이렇게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휴대폰 키패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열풍이 불지요. 그럼 터치 패널로 갑니다. 그럼 키패드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안 좋아서 시장에서 낙폭을 키우다가요. 뭐 때문에 오르기 시작했냐면 러시아에서요. 모바일 YMAX라고 이름 붙이는 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Y브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열리면서 급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또 입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바닥에서 서서히 관심이 키워지는 상황입니다. 어떤 키패드에서 빨리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죠. 시대에 따라서 서원인텍도 회사 자체는 그 정도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냐면 영업이익이 46%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정도의 약간 안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회사를 100% 베팅을 하신 배경에는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 바닥에서 그렇게 해야만 할 만큼 우리 의뢰하신 분을 유혹할 만한 거래량도 없고요. 현재는요. 또 아까 말씀드린 재료 자체도 아직은 그렇게 뭐 뚜렷하게 뭐 우리가 막 피를 끓게 만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로스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줄이시자고요. 일단 줄이시고 동사는 먼저 이제 들어간 꼴이 되기 때문에 동사를 바닥에서 누가 일으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5,700원의 전 박스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동사는 주식으로서 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넘게 되면 100%를 다시 실으시더라도 일단 지금 하실 일은 비중을 축소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손해보고 나오기가 싫으시니까 축소를 하시고 나머지는 좀 남기셨다가요. 위로 살짝 떴을 때 수익을 보고 나와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제로를 만드는 그런 정도로만 대응을 하시고 5,700원을 넘기 전까지는 동사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좀 곁눈으로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상담 종목 받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주말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상담 받을 테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진단을 해드리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양옵틱스입니다. 매수가가 1,610원 정도 사셨다고 했는데요. 비중은 적어주시질 않으셨네요. 삼양옵틱스요. 네네.
이 동사는 CCTV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요. CCTV 이제 렌즈 같은 거로 이제 주 업종을 삼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전기차 부품 회사가요, 동사에 지분 참여를 했습니다. 또 사명옵티스랑 삼각관계로 해가지고 이번엔 전기차 생산업체 잽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해가지고 전기차 테마로 쑥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그런 이유로 급등을 했지요. 예. 그런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테마라는 건 일회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렇지만 아직은 시기가 조금 이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의 충전 설비라든가 배터리 문제라든가 속도 문제라든가 이게 해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SK 에너지라는 부분이 전기차 설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서 전기차로 각광을 받을 때 그때서야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고전에는 단기 매매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동사는 그런 부분에서 윗부분에서 급락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는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면 되겠는데요. 현재는 바닥권을 짚고 올라가고 있느냐,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현재 상태는 전혀 시그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들어가셨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손절 가격을 정해드리면요, 이 하단에 1,500원이 깨지게 되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윗부분에 많이 떠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서 이제 안 깨지고 턴한다 그러면 동사 패턴은 일단은 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패턴은 거래 바닥을 찍고는 있는데 아직 완전치가 않기 때문에 손절 가격 1,500원을 꼭 지키시면서 레이스를 할 때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가능성 부분은요, 이거는 없다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3차 시세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뉴스와 함께 올라가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2,000원까지 시세를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상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현재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세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72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16선에 걸려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은 3월 말 외환보유액이 2,723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6억 7천만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1월 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가 2월 들어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한편 올 들어 달러화에 대한 원화 절상률이 3.4%를 기록하는 등 세계 주요 통화 중에서 원화가 최고 수준의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 최대인 국민은행이 향후 메가뱅크가 현실화될 경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정기조회에서 한국 금융산업의 제도약을 위해 메가뱅크가 현실화될 경우 국민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행장은 또 최근 금감원 감사 등 안팎의 시련에 대해선 빛나는 강철이 되기 위한 당금질로 성장통을 극복해야 진정한 글로벌 리딩뱅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평가사로부터 투기 등급을 받은 회사가 5곳 중 1곳으로 그 숫자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기업 344개사 중 BB 이하의 투기 등급 기업은 60개사로 전체의 17.4%를 차지했습니다. 투기 등급 기업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2001년까지 30% 이상을 기록했으며 2008년에는 20%대를 보였습니다. 업계에선 투기 등급 기업이 급속히 줄어드는 데 대해 신용평가사들이 신용 등급을 지나치게 빨리 상향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1급 이상 공무원과 지자체장, 광역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지난해 평균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올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2억 8,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0.9% 줄었습니다. 하지만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1,851명 중 774명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이 줄었고 펀드나 증권 평가액 상승으로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준 공직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재산 기부로 인해 307억 원이 줄었습니다. 중앙부처 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15억 6천만
6천만 원이 늘어난 김상수 한전 사장이었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 오거돈 해양대 총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도 샵 5588번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받으실 수 있는 분 3분을 추첨을 해봤습니다. 핸드폰 뒷자리 4983님, 3353님, 5050님 이 3분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전 고점이었던 1723포인트 오늘 돌파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점검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